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가 내년 3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한 기독교 단체가 천안에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허위 과장 광고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합니다. 충남도지사를 역임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향년 7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가 내년 3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아산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다행히 정밀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지만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겨울 철새가 국내에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인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는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방역에 비성이 걸렸습니다. 이에 충남도가 가축 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로 도내 시군에 특별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에 나섭니다. 철새 도래지 18곳 121km 구간의 축산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축산 농가 예찰과 매주 수요일 축사 일제 소독도 진행됩니다. 아울러 축산 농가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일제 접종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충남에서 고병원성 AI 9건이 발생했고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한 기독교 단체가 천안에 추진 중인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 사업. 하지만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허위 과장 광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천안시가 급기야 이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인근 부지입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 예정지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런 곳은 고속도로변 입장면에만 2곳.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엔 홍보 영상까지 게시돼 있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사업입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토지 공동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낙 철회로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고속도로 운전자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가 고스란히 노출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천안시는 급기야 14일 오전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기존 광고 문구를 페인트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경찰 등 약 20명이 투입됐습니다. 10월 1일 날 이행강제 부과하고 고발까지 했는데도 안 해갖고 그래서 이제 행정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래서 2번 정도 또 한 번 또 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안 돼갖고 오늘 집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천안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 분양을 실시해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합니다. 대상은 올 1학기 중 부분 등교 등으로 미급식 예산이 학생 1인당 3만 원 이상인 58개 학교 5만 3천여 가정입니다. 꾸러미는 미집행 무상급식비 중 16억 원을 활용해 3만 원 상당의 천안 농산물로 구성되는데 다음 달 초에 각 가정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충남도지사를 역임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향년 71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충남 홍성 출신인 이 전 총리는 생전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31살 최연소 경찰서장과 충남북 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습니다. 정계 진출 이후엔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충청권의 맹주로 불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엔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한 것에 반발해 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대상은 세종시민 소유의 동물 등록이 완료된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입니다. 접종비는 무료이며 동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접종이 가능한 동물병원은 세종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세종시 동물위생방역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아산 청년아지트 나와유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공방 쿠킹 클래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산시 청년행복팀 이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과 청년행복팀 이지혜 주무관입니다. 네, 최근 문을 연 청년아지트 나와유 2호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쿠킹 클래스, 반응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청년아지트 나와유 배방점은 기존 온양점의 공유 부엌과 차별점을 두고자 베이킹 도구와 전용 오븐 및 기기 등을 구비하여 베이커리 공방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하여 쿠킹 클래스를 특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고 앞으로도 레몬 마들렌 만들기, 마카롱 만들기, 크럼블 스콘 만들기 등 다양한 쿠킹 클래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빵과 더불어서 마들렌과 마카롱까지 정말 다양한 베이커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쿠킹 클래스 처음에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나요? 기존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들이 꾸준히 요청하고 만족도가 높았던 클래스가 베이킹 클래스였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높은 선호도를 바탕으로 실제 청년들이 베이킹을 진행하고자 할 때 공간은 물론 각종 전문 기계와 도구들을 갖추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아지트 나와유 배방점의 베이커리 공방을 마련하고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청년아지트 나와유 배방점 근처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양한 청년분들을 우리 공간으로 이끌어내고 싶었고 우리 공간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녹아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했습니다. 또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 쿠킹 클래스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청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6일에 진행할 예정인 마카롱 클래스의 경우 총 4명을 모집하는 데 신청 인원이 짧은 시간에 30명을 돌파하여 오전 클래스를 더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쿠킹 클래스 역시 빠른 시간에 마감되어 쿠킹 클래스를 향한 청년분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쿠킹 클래스에 참여한 청년분들의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쿠킹 클래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청년아지트 나와유 배방점을 통해 보다 더 가깝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적은 비용으로 쿠킹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다수의 청년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쿠킹 클래스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베이킹을 진행하는 모임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쿠킹 클래스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일자의 베이커리 공방 대관이 완료됐으며 11월에도 대관 예약이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킹 클래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아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분들을 위해 재밌고 다양한 쿠킹 클래스를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사항은 041-530-6117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알찬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산시청 청년행복팀 이주혜 주무관이었습니다. 한 주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아산시는 탕정면 내곡리 869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충남도에 접수했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의 토지개발사업으로 지난해 9월 면적 53만 4,720제곱미터, 계획세대 4,972세대 규모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용지 4개 블럭,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가 계획돼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향후 주거지역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이어 2021년 내 실시계획 인가, 2022년 상반기 환지계획 인가 후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012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입지를 세종시로 정한 국립자연사박물관. 9년이 흐른 2021년에도 기약 없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에 번번이 포함하지 못한 채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립자연사박물관 자료 수집 및 건립계획 실행 연구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9천여만 원을 들여 진행한 용역인 만큼 가시화끈은 일단 놓지 않은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 문화기반과 담당자는 1990년대부터 계속된 사업이고 지난 2013년 세종시 입지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실에 변함이 없다며 만만치 않은 사업비와 관람 수요 등 비용 편익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사업 정상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충남 지역 일부 지자체가 체육대회나 축제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고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천안시 체육회는 다음 달 6일 개최 예정인 2021 천안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시민이 밀집하는 대회 특성상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대책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남교 천안시 체육회장은 2년 연속 취소하게 돼 아쉽지만 시민과 선수 등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며 내년에는 더 멋진 대회를 준비해 개최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장항선 아산 탕정역이 오는 30일 개통됩니다. 수도권 전철 운행으로 아산 탕정지구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탕정 2지구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장항선 아산 탕정역이 오는 30일 개통됩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건설을 추진한 지 약 5년 만입니다. 역사 한계동과 구상홈 두 곳이 설치됐으며 교통 약자들이 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적용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모두 33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탕정 역사는 아산역과 배방역 사이에 신설됐으며 수도권 전철 운행으로 아산 탕정지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산시는 추진되고 있는 탕정 2지구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탕정 역사는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산시는 철도 공사와 운영 영업 손실 보전에 따른 협약을 완료하는 등 탕정역 개통을 앞두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탕정역 신설을 건의한 지 약 15년 만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연일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우리 지역 전시 소식,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천안 유량동 리강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포스트 천안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아날로그 감성을 담은 엽서와 천안 예술계를 받쳐주는 기둥, 지역 신진 작가들의 천안 이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습니다. 화이트블럭 천안 창작총과 천안 볼트문화예술협동조합 등 청년 작가 22명, 91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드로잉과 미디어 아트, 캘리그라피 등 장르도 다양합니다. 전시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에는 한성우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도 진행되는데 소정의 관람료와 참가비를 받습니다. 성정동 윤도의 갤러리에선 도예가 최소영의 개인전, 빛의 대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리와 흙으로 만든 도예 작품 약 30점이 전시되고 있는데 반짝이는 유리는 빛을, 흙으로는 땅을 표현했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전문예술인 지원 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무료 관람입니다. 이 밖에도 천안문화재단은 10월 한 달 동안 삼거리 갤러리와 서부 갤러리 두 곳에서 다채로운 전시를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점차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세종시에는 종합적인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교육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안전체험교육원이 준공됐습니다. 지난해 7월 착공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조치원 후 서북부지구에 자리한 안전체험교육원은 국비 70억 원과 교육청 자체 예산 166억 원 등 모두 23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이곳 안전체험교육원은 앞으로 시범 운영을 거치고 내년 3월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육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분야별로 모두 12개 체험관으로 구성됐습니다. 1층엔 풍수해와 지진, 교통, 어린이 안전 등 4개 체험관이, 2층엔 선박과 항공, 산행, 응급안전 등 5개 체험관이, 3층엔 소화기와 직업안전 등 2개의 안전체험관이 각각 들어서 있습니다. 또 건물 밖엔 야외 자전거 안전체험장이 마련돼 자전거는 물론 최근 안전사고가 많아지는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가능합니다. 세종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학생 체력과 교육 효과 등을 고려해서 하루 4 또는 4개에서 5개 정도의 체험 활동을 배정하고 하루 최대 200명을 교육할 계획이고요. 방학 중에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위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비대면 교육 상황에 대비해 사이버 체험관도 구축하는 등 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호수공원 등에 퍼져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10곳에 대한 위생 상태와 미관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둘러싸고 동물보호협회와 일부 시민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제작 공급하면 동물보호협회와 자원봉사자 등이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참여할 동문병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각종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한데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에 나섭니다. 과거 공공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가 구축되면 행정서류 제출 없이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 인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관계부서 협업을 통해 우선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모바일 시민증 통합 서비스 등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6일까지 세종농업 영리더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30명입니다. 영리더 아카데미는 로컬푸드 사업과 친환경 농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을 수료한 후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신청할 경우 우대 혜택이 부여됩니다. 한편 교육은 다음 달 1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천안시는 지난 12일 새벽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502대를 적발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총 체납액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 등 10만 8천여 명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신청 가능하며 다음 달 1일부터는 온라인, 8일부터는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신청 마감은 다음 달 26일까지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출생아는 다음 달 12일까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273억 원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했으며 전담 TF팀과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아산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연식이 오래된 경유 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한 대당 400만 원으로 20여 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자동차 등록증의 사용 본거지가 아산시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입니다. 보조금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방법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아산고등학교 하키부가 지난 13일 대구 안심 하키 경기장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결승 경기에서 김해고등학교에 6대1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산고는 제97회 전국체전부터 내리 5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1일 천안 동남구 복명동의 한 빌라에서 전동 킥보드 배터리 분리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천안 동남소방서가 킥보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서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 충전이 완료되면 코드를 반드시 뽑아놓고 우천시에는 킥보드를 사용하지 않으며 충전할 때는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한울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설계 기술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8-654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로얄맘에서 산후도우미 10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46-354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건우 인터팩에서 종이상자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7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 한옥 실버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386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